네, 안녕하세요. 네, 민법 중급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본강의 끝났고 중급 강의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2회 독재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중급 강의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스피 조금 기본 강의 때는 그 뒤에 있는 것까지 다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제 웬만큼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피디 한번 조금 스피디하게 그래도 이제 뭐 제가 이제 35회 잡아놨는데 그거는 뭐 좀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노트 나눠드렸는데 노트 1페이지 보시면 제가 뭐 강의 시작할 때 맨날 그려드린 그림인데. 근데 24년에 시험 나왔다, 23년 나왔다, 22년 나왔다, 21년 나왔다, 22년 나왔다 그러면 요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1년에는 나왔는데 그 뒤로 안 나와. 그죠? 그 이전에도 나온 적도 없고. 그래서 매년 이제 그때만 나오는 지문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뭐예요? 매년 나온다. 그죠? 매년 출제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노력을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쪽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쪽들은 좀 방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문제집 보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 풀어보시면 이제 그 문제집에서 뭐 그냥 좀 지엽적으로 정리하다든지 그 정도 정리하시면 충분하고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노력을 쏟아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인데, 그죠? 그래서 기본 강의 때 뭐 이렇게 딱 건드려는 드렸죠. 그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지문집도 다 풀어드리고 그랬으니까, 그죠? 그래서 건드려는 드렸는데 이제 중급 강의 목표는 이거를 좀 깊이, 이렇게, 그죠? 자기 걸로 이제 깊이 새겨가지고 문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든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 놓으면 풀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애매하게 알아서는 문제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100점이 우리가 이제 시험인데 한 7, 80점 정도까지는 뭐 어떻게 보면 그냥 80점 좀 너무 센가? 한 70점 정도까지는 그냥 출제자들이 그냥 맞춰라 이렇게 주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문이나 뭐 기본적인 판례 정도 알고 계시면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데 출제자들도 이제 변별력을 줘야 되니까, 그죠? 나머지 30점 정도에서 승부를 본단 말이죠, 출제자들도, 그죠? 그래서 요 문제들까지 이제 정확하게 맞춰내려면 그냥 어설프게 알아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신경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중급 강의를 수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정도 보여드리고, 자, 그럼 이제 바로 진도 나가보시죠. 이제 15쪽 가시면 이제 민법 일반, 제1장 민법 일반입니다. 자, 민법의 돼 있는데, 뭐 시험이랑 무관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목만 보시겠습니다. 1번 형식적 의미의 민법, 뭐다? 민법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문집 나눠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조문집, 그거 국회가 제정한, 그죠? 국회가 민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한 우리나라의 민법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고. 그다음에 2번 실질적 의미의 민법인데, 국회가 이렇게 민법이라는 이름으로 정해놓지 않은 거라도 민법의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뭐하고 이제 실질적 의미의 민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일단 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정의하자면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양거리 1번의 일반사법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는데 민법은 일반법이다. 그죠? 그래서 특별법이 뭐냐? 예컨대 이제 상인의 집단에만 적용된다 그러면 상법이죠, 그죠? 그렇게. 일반적인 우리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특수한 사람이나, 그죠? 이런 집단에 적용된다 그러면 이제 특별법인데, 우리 민법은 이제 일반법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법하고 공법이 있는데, 공법은 이제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한다 그러면, 사법은 이제 사인 간의 관계를 규정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민법은 당연히 이제 사법이고, 그래서 이제 그 총정리하면 이제 우리 민법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일반사법이다. 그래서 일반사법이기만 하면 민법이라는 이름으로는 제정이 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우리 민법에 포함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양거리 뭐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여러분 뭐 학설 대립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주체설에 그냥, 그러니까 이제 물론 사실 뭐 주체설에다 다른 거 섞어갖고 절충설이 다수설이긴 한데 그냥 우리는 주체설을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된다. 그래서 당사자 중 한쪽이 국가나 지자체다, 공공단체다. 그러면 이제 공법이 된다. 그죠?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 정도로 충분하고 우리는. 자, 그 다음에 양거리에서 한번 실체법으로서의 민법인데 이제 그래서 실체법은 우리 이제 기본 강의 들었지만 우리 자, 그러니까 갑의 을에게 뭐 매매계약 체결하면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진다.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맞추면 소유권을 가진다. 이렇게 이제 권리가 있다, 뭐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게 여기 실체법이라고 하면, 자, 그럼 이제 권리가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있다. 근데 안 준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집행법으로 넘어가야죠. 그죠? 그런 걸 이제 절차법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게 이제 실체법이고, 이제 그걸 실현하는 게 이제 절차법인데, 우리 민사법에서 이제 절차법은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이런 것들이 있다. 그죠?
그 중에 우리 민법은 실체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서 4번은 행위규범 및 재판규범, 이건 둘 다 해당되죠. 그죠? 행위규범은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의미로 이제 행위규범이고, 재판규범은 법관이 이제 요걸 갖고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재판규범이고. 되셨죠? 그죠? 그래서 민법은 행위규범이기도 하고, 재판규범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개념 봤고요. 자,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 로마자 2번부터 민법의 법원, 제1조 법원입니다. 자, 이제 조문 오랜만에 한번 읽어보시죠.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노트 1쪽에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봤던 뭐 민법에 의해 노트로 이렇게 뭐 필기를 해드렸고, 그래서 이제 민법의 법원 보시면 일단 1조가 얘기해 주는 거는 법원의 종류하고 적용 순서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일단 종류는 법률, 관습법, 조리 이 세 가지다. 그죠? 그리고 적용 순서는 법률을 먼저 따르고 없으면 관습법, 없으면 조리 이 순서로 이제 정해진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노트에서 써놨지만 좀 이제 교재에서 확인하시겠지만 우리 1조의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 규칙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그런 개념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는 이제 바로 보셔도 알고, 우리 그 노트에 185조의 법률 써놨는데, 이 185조 물권법정주의 법률 있죠? 185조에도 법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물권법정주의 규정할 때 185조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 즉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1조의 법률은, 그러니까 이제 1조에도 법률이라는 표현이 있고 185조에도 법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내용은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조의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 명령, 규칙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 185조의 법률은 명령, 규칙 등 포함하지 않는 오로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 그죠? 자, 그럼 이제 교재 가보시죠. 의 보시면. 자, 이제 법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뭐 지나가다 보는 고등법원, 지방법원 이런 집 원자를 쓰는 게 아니라, 근원 원자를 써가지고, 우리 법의 연원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첫째 줄처럼 재판관이 재판을 할 때 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법원이라고 부른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 민법의 존재 형식, 즉 민사에 관한 적용 법규를 말한다. 그래서 양가로 이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1조에서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로서 법률, 뭐 명령, 규칙 이런 거 다 포함한다. 그죠? 그래서 하지만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을 의미하는데, 이제 손가락 표시 써놨죠. 185조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서 이제 1조의 법률과 의미가 다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가보시면 1조의 법률, 실질적 의미의 민법 그랬는데 하나씩 보시면 제일 처음에 이제 형식적 의미의 민법 법률이 나오죠. 이거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명령, 규칙도 포함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자, 명령은 주로 이제 정부 쪽에서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령, 부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행정부가 이제 그 규칙을 행정부가 이제 그 규율을 만들면 이게 명령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규칙은 뭐 대법원 규칙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국회 규칙, 뭐 대법원 규칙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법부가 뭐 규칙을 제정한다. 그러니까 대법원 규칙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대통령이나 행정각부 장관의 명령, 그래서 명령은 이제 행정부 쪽에서 규율하고, 규칙은 또 이제 대법원 규칙, 이렇게 이제 대법원에서 또 이제 규칙을 만들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민법의 법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자체 조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만들죠, 조례. 그죠?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 1조의 법률에는 포함입니다. 근데 양가로서 한번 조약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이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법원이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1조의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기 때문에 이런 거 다 포함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 좀 알아야 되는 게 4번의 헌법재판소 결정이죠. 그죠? 그래서 자, 우리 그 밑에 얘 두 개 이제 바로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둘째 줄 보시면 민법 764조에 우리 불법행위 쪽에서 이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라는 조문이 이제 문구가 있는데, 과연 그 문구 안에 사죄 광고를 포함시켜도 되냐 안 되냐, 그죠? 이런 게 문제될 때 헌법재판소가 이제 사죄 광고 포함시키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법률의 규정의 내용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제 정해줬으니까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법률에 포함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제1조의 법률에는 포함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법원이 된다. 그래서 헌재 결정까지도 이제 법원이 된다. 그래서 첫째 줄 보시면 법률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므로 그 결정 내용이 민사에 관한 것이기만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법의 법원이 된다. 그죠? 대표적 예가 두 개 있었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764조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 광고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위헌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하죠. 임대차 존속기간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651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위헌 결정 나면서 이제 이거 임대차가 지들끼리 30년 하겠다는데 뭐하러 막냐, 사적자치인데, 그죠?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위헌 결정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 조문이 삭제가 됐죠, 그죠?
그래서 지금 임대차에서 최장 존속기간 제한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네,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그죠?